이거지. 이게 최선이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최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찾아야 하고, 차선책도 없으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됩니다. 최악인 상태만 면할 수 있다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차선만 돼도 최악보다는 100만 배 낫습니다. 최선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차선 상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최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EBS에서 방송된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사는 김윤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나이는 당시 56이었고요. 무대는 김 씨의 집입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늦은 오후,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TV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부엌에서 늦은 점심 준비를 합니다. 메뉴는 조리가 간단한 멸치국수였습니다. 잔치국수라고도 하죠. 먹음직스러운 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수는 달랑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연한 모습으로 완성된 국수 그릇을 들고 나가더니 서재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후루룩 후루룩 국수를 먹습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어머니가 안방에 계신데 같이 먹자는 말도 없습니다. 같이 먹지는 않더라도 국수 한 그릇을 가져다가 드릴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집에 자기 혼자만 있다는 듯 국수 그릇을 비웠습니다. 이렇게 따로 식사를 한 지가 벌써 15년째입니다. 분명 어머니와 아들 사이임에도 15년 동안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김윤탁 씨는 어머니하고 얼굴을 마주 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온종일 좁은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도 어머니와 아들은 말을 주고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불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발 내 물건에 손대지 말고 가만히 좀 두시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들의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밖에다가 내놔버립니다. 물론 나쁜 뜻으로야 그랬겠습니까? 이거 버려도 된다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아들은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소중한 건데,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서 바깥에 다니지를 못하겠다. 이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사람이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뭐 그게 자랑거리라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그랬겠습니까? 혹시라도 동네 사람 가운데 아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40년 동안을 얘기를 하는데도 어찌 그리 한치도 달라지는 게 없느냐. 이게 아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또 불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잘못하더라도 적당히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하는 게 사람 사는 건데 그걸 다 마음에 담고 어떻게 살아? 너는 그렇게 하나하나 속에 쟁여놓고 살지 모르지만 나는 안 그래. 다 잊어버렸어. 어머니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참 보기는 안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두 모자에게는 타협점인지도 모릅니다. 더 심하게 싸우지 않고 더 심하게 상대에게 모욕 주지 않고 그나마도 모자지간을 유지하면서 사는 타협점인지도 모릅니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싸움마저 접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도 한 집에서 살기는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쥐를 많이 기르는데요. 이때 쥐를 한 마리만 사육하면 머리 부위에 종기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사육하면 그런 일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머리를 핥아주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핥아주니까 종기가 안 생기고 멀쩡하게 잘 큰다는 겁니다. 사람은 손이 발달되어 있죠. 거기다가 도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 맞으면 굳이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우면 히터 켜면 되고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등 가려우면 효자손 사서 쓰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창조주의 취지는 같이 살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한 집에서 사이좋게 사는 게 최선이지요. 그러나 최선이 안 될 때는 차선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모자 이야기, 그래도 그분들 사정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말은 서로 하지 않지만 밥은 따로 먹지만 그래도 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모자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나 아들이나 둘 가운데 하나만 변하면 되는데,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변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만큼 굳어있기 때문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게 다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깨지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형제간에 원수처럼 지내지 않는 분들 역시 감사하십시오. 썩 만족한 효도는 못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 역시 감사하십시오. 지금 비록 불편하더라도, 지금 비록 사이가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서로 막말은 하지 말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싸울 수 있죠. 안 싸우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싸우더라도 좀 품위 있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회는 찾아옵니다.